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영입니다. 전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에서 소속된 항공촬영 감독이기도 하고요. 작은 업체에서 항공촬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촬영이라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대부분 항공촬영하게 되면 멀티콥터 띄우기 전에는 헬기를 띄웠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헬기가 뜨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감독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찍는 건데 막 이렇게 NG를 내면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멀티콥터가 보급이 되면서 누구든지 좀 손쉽게 다룰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되게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적절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어떻게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촬영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드론은 커스텀급 기체세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산되는 기체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서 기체를 세팅하신 건데요. 지금 이렇게 프로펠러들이 여러 개 달려있죠. 몇 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8개. 그래서 얘를 이제 옥토콥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짐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떨림이 없는 스테빌라이즈 기능이 굉장히 높은 좋은 짐벌을 활용해서 고급 카메라를 다는 거죠. 고급 카메라를 달면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잖아요. 4K TV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촬영이 가능하실 거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고급 카메라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려면 드론이 커야 해요. 지금처럼. 아마 이 드론은 제가 현장에서 사용한 드론과 스펙이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드론을 달고 카메라 기체 중량까지 하면 10kg에서 12kg 정도 될 겁니다. 드론의 무게가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12kg부터는 자격 증명이 필요한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되게 중요한 거는 대부분 뭔가를 새로 시작하실 때요. 뭐 운전이나 드론 촬영이나 뭐 영상이나 미디어 1인 방송 이런 것들 시작하실 때 뭐 어떤 거 써야 돼요? 어떤 것까지 써야 좋을까요? 방송할 때 뭐가 필요해요?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그런 스펙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이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만들고 접목시킬 건가 그게 중요하지 이런 대형급 기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체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 촬영의 활용 범위를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촬영입니다. 건물의 외부 크랙을 조사하거나 건축 그 캐드라는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항공 촬영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입력을 하면 이 지형 정보들이 캐드 안에 바로 입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핑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영상 및 미디어 제작 활용에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주로 TV를 켜시면 한 1분 정도만 보시더라도 드론으로 찍은 화면들이 나갈 겁니다. 대부분 드론으로 1시간 내내 영상물을 촬영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론은 천천히 촬영을 하고 대부분 자연환경이나 멀리서 풀샷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잠깐 느끼지만 1시간 내내 그런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있는 영상을 보여준다면 졸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론은 영상에 대부분 들어가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인스파이어라는 기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119 또는 경찰분들께서 업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업체니까 전화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저희는 어딘데 이렇게 활용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 바다 같은 곳에서 뭐 경찰분들이 하셔야 하는 그런 업무들 있잖아요. 정찰이라든지 동향 보고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구급
대원분들이 이런 지금 의료용 기체, 여기다가 의료 정보를 담아서 드론을 통해서 공유하시기도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갑자기 뭐 심장이 불편한 사람들이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면 응급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드론이 정확히 환자가 있는 곳까지 가서 119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뉴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불 같은 거 진압할 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높이 빠르게 날아서 불이 번지는 속도보다 모니터링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분사를 해서 불을 잡을지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사례가 소개가 되지 않는 것은 좀 다른 목적들이 있으세요. 그 영업상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업체나 가지고 있는 관공서의 성격 때문에 노출이 많이 안 된 것뿐이지 아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촬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의 활용 범위를 조금 폭넓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인명구조, 물류배송, 유인 드론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세 개는 다 개발은 되어 있어요. 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물류배송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안전성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물류 배송을 하는 드론들은 기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가에서 날아다닐 때 혹시라도 신호가 끊기면 안전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고 있지 않고요. 유인 드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타서 이렇게 택시처럼 이동하는 건데 지금 개발 중인 드론 이런 종류가 있고 앞으로도 또 개발이 될 것이고 시장은 넓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번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저는 영화학과 방송학을 전공을 했고요. 현장에서는 촬영 일도 하였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험을 좀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좀 느낀 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원하는 니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주세요, 담아주세요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 요소적인 게 너무 많아서 촬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꾸리면서 좀 쉽게 누구나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라서 교환을 짜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을 수 있도록 강의를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SNS 많이 하시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스타처럼 드론 스타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시면은 정말 그 감성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처럼 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찍은 게 아니고 뭐 아름다운 일상 데일리를 잘 찍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보시면서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담아서 꾹 눌러 담아서 촬영 강의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클립인데요. 다들 많이 여행들 가시죠? 캠핑도 가시고 하실 때 요즘 많이 다들 챙겨가세요. 매빅이라는 드론은 가방 안에 쏙 넣을 수 있도록 접을 수 있게 기체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접을 수 있는 기체가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활동할 때 가볍게 들고 나가서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상이 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바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영상을 찍었죠. 이런 시점을 저희가 벌스 아이즈 뷰라고 해서 새가 가진 시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부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꼭대기 위에서 찍은 거. 그래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나의 일상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드론 촬영으로. 잘 보셨나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담으면 상업적인 가치가 좀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대부분 저희는 지금 이 영상은 야간에 찍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촬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찍지 않은 영상이 비전문가들이 이런 영상을 담으면서 직접 다시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담아놓으면 다시 팔 수가 있으세요. 셔터스톡이나 이런 사이트에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상이지만 나에게는 되게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잖아요. 야근하고 있는 저녁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드론 촬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다 컨텐츠가 되고 다른 사람의 감성을 깨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은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입니다. 한번 영상 살펴보실게요. 잘 보셨나요? 한국에서 건축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 대부분 이렇게 뭐 공사 현장을 이렇게 건물이 점점 더 쌓여가는 모습들 찍기도 하시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바로 이렇게 평면도처럼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촬영용 드론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촬영용 드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GPS가 없는 기체와 GPS가 있는 기체 두 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체는 X5C라는 기체고요. 초심자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은 기체예요. 기체 구입 비용은 한 6만 원 정도고요. 배터리는 한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종기도 같이 주고요. 제가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비행교육, 조종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체들이 조종자의 숙련도를 높여주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GPS가 없어서. GPS가 있으면 기체는 위치 제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멈춰 있어요. 너무 좋죠. 깜짝 놀라실 거예요. RC카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 기체는 멈춰 있지 않으니까 조종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두 손을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서 고도도 잡고 위치도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연습용으로 많이 추천을 제가 드리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제 6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200만 화소의 항공 촬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고요. 즉 HD급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동영상은 1280까지 촬영이 됩니다. 물론 사진 촬영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시마 이 기체는 좀 특이한 게 기존의 GPS급 드론은 뷰어를 연결해서 앵글을 보면서 촬영할 수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앱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앵글을 보면서 촬영 연습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기체입니다. 물론 화질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의 배터리입니다.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큰 기체들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500A,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7분이고 충전 방식은 10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다들 막 넘어가세요. 100분이요? 라고 넘어가시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과학기술이 좀 뭔가 모자른가 봅니다. 그래서 100분 충전해서 7분 비행을 하면 되고 충전 방식은 USB 포트처럼 생긴 걸 꽂아서 충전을 하거든요. 충전 방식은 USB 포트를 사용해서 충전을 하는데요. 그게 흡사 안드로이드 폰 충전하는 단자와 같아요. 근데 그걸로 충전하시면 안 돼요. 그 셀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전압이 달라서. 그래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구매를 하시면 조종기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안테나 수신부를 통해서 전파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왼쪽 레버와 오른쪽 레버를 움직여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런 미세 조정 버튼은 사실 달려있긴 하는데요. 잘 안 써요. 조종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정의하는 조종은 일정하게 유연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림들을 넣으면 나중에 다른 기체를 만지셨을 때도 어려우실 겁니다. 저한테 막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왜 흘러다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종은 그거 흘러가는 거를 내 손으로 잡으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일정하게 유연하게 가시는 게 조종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조종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미세 조종키는 안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드론을 샀는데 미세 조정이 안 걸려 있는데도 좀 기능이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업체에서 수리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은 흘러다니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자세 모드, 에띠 모드의 드론이거든요. 기압계만 달려있기 때문에 옆으로 막 흘러다녀요. GPS가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세한 스펙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기능들도 있어요. 뭐 360도 회전하거나 그런 기능들. 두 번째 종류로 나눠본 드론은 GPS급 드론입니다. GPS.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GPS는 자동으로 자세 및 위치를 인식해서 경로 비행까지 가능한 드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혹시 터널이나 그 자동차를 타고 가서 지하 주차장에 가시면 GPS가 안 되는 경우 보셨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드론은 아주 위험한 흉기가 됩니다. GPS가 끊겼기 때문에 이 드론도 앞전에 드론과 같이 자세 모드로 조종을 해야 되는 드론인데요. 그래서 이 드론을 다룰 때는 충분한 연습을 하시고 이 드론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성비는 아주 좋아요. 이 드론은 드라마들 있죠. 그리고 예능 프로. 제가 예능 프로 중에 잘 즐겨보는 게 캠핑 가는 거랑 뭐 낚시 하는 거 즐겨보는데요. 그중에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그림자로 살펴보니까 이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영상업으로 진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팬텀4 프로 정도만 이용하셔서 촬영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대는 한 185만 원 선이고요. 사실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네, 팬텀4 프로는 좀 특이한 게 확실히 이제 고화질 촬영까지 가능하세요. 4K까지 촬영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계식 셔터, 그리고 센서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장애물 방지, 장거리 제어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30분 정도까지 비행을 합니다. 업체에서는 뭐 40분까지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0% 될 때까지 비행하시는 게 너무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배터리가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30%보다 미만으로 떨어지면 배터리 사용 용량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 드론도 마찬가지로 한 30%까지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화면은 그 드론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그 화면을 그대로 제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GPS가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분은 액티브 트랙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배터리 용량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녹화 중이네요. 그쵸? 녹화 중에 불이 들어와서 이 인물을 찍고 있어요. 이 기능은 액티브 트랙이라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지정해서 드론이 경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팬텀4 프로에는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이제 쿼드콥터예요. 프로펠러가 4개.
비행하시기 전마다 이 프로펠러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검은색, 검은색, 은색, 은색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드론입니다. 바꿔서 하시면 안 되겠지요. 바꿔서 하시면 이렇게 뒤집어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 설명서 확인하셔서 반드시 비행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센서예요. 비전 센서라고 해서 팬텀 4 프로에는 전면, 후면, 측면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비행 안정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짐벌이에요. 만약에 팬텀 4 프로를 이용하시다가 짐벌이 고장 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 기체는 보내주셔야 돼요. AS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대형급은 아니죠. GPS급 기체를 사용할 때는 그 조종자가 어느 정도 드론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갑자기 GPS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대응법을 좀 아셔야 돼요. 팬텀4 시리즈가 좀 있어서 대부분 헷갈려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 맨날 전화하셔가지고 165만원짜리 사요, 185만원짜리 사요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기체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팬텀4 얘는 이제 어드밴스라고 좀 부릅니다. 그리고 팬텀4 프로는 프로라는 이런 옵션이 붙죠. 그리고 프로 플러스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센서예요. 센서가 전면과 후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랑 그리고 영상 화질이나 사진 화질 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또 용량 차이가 조금씩 있고요. GPS와 센서에 의한 태플라이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사용 잘 안 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항공 촬영 샷을 담으면서 기체에 의존하지 않고 제 손으로 좀 찍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진 않지만 좀 숙련되시고 내가 담고 싶은 앵글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비교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요거예요. 모니터 팬텀4와 프로에는 모니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와 조종기만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배터리까지. 그런데 프로 플러스에는 모니터가 있어요. DJI 제품들은 다 영어로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영어를 막 못하지는 않지만 갑자기 막 GPS 신호 끊기고 막 그랬는데 영어로 막 그 멘트가 올라오면은 막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프로 플러스보다는 팬텀4 프로나 어드밴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는 거치대에 핸드폰을 걸 수가 있거든요. 아이패드, 뭐 갤럭시 패드까지 다 괜찮으신데 제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애플 계열의 모니터를 거시면 한글 지원이 되시거든요. 그럼 조금 더 편안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HDMI 포트 있는 게 팬텀4 프로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스펙을 확인하시면서 구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론을 바로 사실 필요는 없으세요. 요즘 촬영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 대여해 주는 곳도 있거든요. 하루에 좀 저렴하게 대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조종법이 좀 유연해지시면 토이급 기체로 좀 조종법이 좀 유연해지시고 내가 앵글을 보는 방법이 좀 생기고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여러 번 찍어봤을 때 느낌이 왔다 하시면 촬영 업체나 뭐 대여하는 업체에서 빌리셔서 한두 번 정도 사용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낫지 미리 구매하시면 잘 안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GPS 작동 원리와 드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GPS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 둘레를 회전하는 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성들은 지구를 향해 정확한 시간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쵸? 이 신호를 받으면 그 거리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죠. 도착하는 지점에 따라 시간이 다르겠죠. 그러면 GPS는 그 차이를 해석해서 현재의 위치를 산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지구상의 좌표나 고도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고 선박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드론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GPS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안테나가 탑재되어 스스로의 위치를 산출해서 자동적으로 공동의 같은 위치에서 정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하는 사람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GPS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들 있죠? GPS 끊기거나 건물과 건물을 사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끊깁니다. 그럴 때는 이상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촬영 시 준비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배터리를 충전을 완료를 하고 촬영을 하시고요. 설명서를 읽고 조종 방법에 익숙해진 뒤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종 방법은 모드 1과 모드 2가 있는데요. 구동법이 다르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촬영용 SD카드를 구입하셔서 촬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체 띄웠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내려요? 그러면은 어렵겠죠? 네. 그다음에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을 이해하고 촬영에 임해주세요. 매체가 발달하면서 요즘 굉장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게 이 저작권과 초상권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개인 SNS에 올리는 경우,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기 위해 강의 중인 선생님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경우는 바로 어느 쪽을 위반하고 있을까요? 바로 초상권 침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군가가 날 찍으려면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사는 동네를 노출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촬영까지도 했는데 송출까지 하면 이건 진짜 언론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좀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을 촬영당하게 되는 입장이다. 그럼 정확하게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인데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막 유튜브에서 영상을 다운받고 공유하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그냥 막 쓰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작권 보호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란 콘텐츠를 생산,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인데요. 저희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물 같은 경우를 공유하거나 그런 것들도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침해하거나 막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막 복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촬영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드론 촬영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담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집을 담을 수도 있고 건물을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에도 저작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하시고 촬영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항공 촬영을 어떻게 하고 어떤 기체를 사용하고 그리고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